안녕하세요. 네. 네. 내 일로 내일을 찾아가는 행복한 직업인들의 잡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박수. 네, 오늘은 열린사이버대학교 창업경영 컨설팅학과의 황윤정 학과장님 네, 모시고 시작을 할 거고요. 저는 에듀큐레이터 박정호. 안녕하세요. 저는 공감 커뮤니케이터 김조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진이랑 다르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돈을 주면 그렇게 되고, 돈을 안 주면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이래요. 네. 네, 오늘,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우리 김조영 학우님이 다니고 있는 학교고, 우리 스승님이세요. 네. 저 감회가 너무 새롭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졸업을 더 하고 제일 첫 번째가 무조건 MT. MT 빠지지 않고 가는 거. 네, 임무 완수하고 있고요.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학교라는 그 느낌이 주는 게 그냥 우리 사회에서 그냥 일반 커뮤니티에서 줄 수 없는 그런 또 만족감. 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또 굉장히 많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특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같지 않은 사이버. 넌 도대체 사이버를 다니는 거냐, 학교를 다니는 거냐,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그런 아주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수님, 소개 좀.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열린사이버대학교 창업경영컨설팅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황윤정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네, 지금 앞서서 두 분이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20대 청년 학우님들이 아니라 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장년층 분들을 많이 학교에서 뵙다 보니까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많이 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와, 삶을 나누는 학교네요. 인생 학교인데요? 네. 제가 좀 문제적 학우거든요. 문제. 네, 애 보느냐고 연락이 잘 안 되고 MT도 못 가고 하는데 이렇게 자주 연락 주시는 학교 처음 봤어요. 네. 학교를 놓지 않을 수 있게. 학창 시절에도 학과에서 이렇게 자주 전화 안 줬거든요. 저에게 놓치지 말라고 뭐 장학금 신청이면 수업 못 들은 거 있으면 꼬박꼬박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고 정말 감사하죠. 사회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맞아요. 특히 저 같은 아주 좋은 학교.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인 소감이 있는데 사실 학교에 지금 재직한 지가 2009년부터 재직을 해서 지금 16년도라서 지금 7년 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학우님들을 뵀는데 일부러 학교까지 오셔서 페이스북 생방송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방문하시는 학우님을 처음 봬요. 그런데 영광입니다. 아니 근데 이 두 분이 제가 봤을 땐 정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필요한 인물로서 진짜 공감 커뮤니케이터 이렇게 에듀큐라는 회사의 대표님 이런 그 직업을 갖고 계신 게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진짜 부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자주 올게요, 교수님. 많이 오세요. 저 밥 사드릴게요. 하셨어요. 저희 집 근처로 학교가 이전한다고 해요. 그렇죠. 8월에 지금 여기는 안국동인데 8월에 상봉동으로 이사를 하신대요. 저희 집 근처거든요. 버스 타고 20분 자주 갈 것 같아요. 학교 이전 소식 좀. 지금 이제 저희 학교 이름은 열린사이버대학교인데요. 지금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이버대학교가 사실 20군데나 있습니다. 국내에. 물론 많죠. 2년제도 있고 4년제 대학도 있고 그런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처음에 생긴 대학이 열린사이버대학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15년 정도 역사가 있는데 저희 학교가 올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일단은 교사가 이전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어서 안국역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9월달 2학기 때부터는 상봉역 근처로
사실은 그 교사 넓이는 거의 지금 교사의 한 3배 이상 우와. 넓어진 형태로 한 1000평은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뭐 캠퍼스가. 강의실이나 또 이제 학생분들 오셨을 때 사실은 네. 자리 잡고 뭐 네.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공간이 현실적으로 네. 사실 부족했는데 네. 그런 공간도 많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새 건물로 가니까 기대가 네. 큰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학교 이름이 열린사이버대학교였는데 네. 사실 그동안 물론 오픈 사이버다 그래서 사실 네. 의미는 굉장히 좋은 네. 거였지만 이제 브랜딩 차원에서 보면 약간 좀 누구나 다 사이버는 열려 있다라는 네. 생각에서 우리 학교만의 네임이 아. 조금 약하다 이런 평들이 있어서 네. 그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사실은 한 5, 6년 전서부터는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의 결정을 드디어 이번에 7월에 우와. 하게 됐고 교과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열린 사이버 대학교 그래서 오픈 사이버 유니버시티 오브 코리아라고 붙여서 그러니까 약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오. 사이버 대학의 네이밍을 좀 갖게 됐어요. 우와. 네, 한국 네. 열린 사이버 대학교. 아, 네. 네네. 좀 더 있어 한국 보이는데요? 열린- 그러니까. 오, 완전 자부심이 막. 네. 네. 진짜 네. 열려져 있고 또 네. 강의 공간도 많이 더 커진다고 하니까요. 네. 지금 사실 잡수다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나 네. 또 우리 그 오렌지 네. 스쿨의 박정 학우님, 뭐 네. 김조 학우님과 코워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오셔서 네. 같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좋다. 장소 필요하실 땐 제가 네. 대여를 해서 와. 이렇게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인 이내는 네. 오렌지 스쿨에서, 네. 10인 이상은 한국 열린 사이버 이렇게 대학교에서. 깨알같이 이런 잊지 않고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의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지금 이제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막 이렇게 그 존경받는 이런 그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막 청소년들도 그 직업의 어떤 그 우선 순위, 뭐 되고 싶은 직업 순위 이런 거에 이제 선생님,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선생님보다 네. 한 단계 높은 게 교수님이면 네. 공부 되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네. 함부로 나는 못하겠지? 이런 생각도 막 드는 네. 좀 어려운 그런 건데요. 네. 우리 황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조금 뭐랄까 너무 처음부터 좀 편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학창 시절이 네. 어떠셨는지. 이런 진짜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면 네.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학창 시절이라 함은 네. 대학교일까요? 그 아니면 이전, 중고등? 네. 초중고? 아. 네. 어떤 학생이셨는지. 간단하게. 네네. 아마 제 이미지상 얌전한 학생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저는 개인적인 취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 삶을 들여다보면 저를 위해서 약간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즐긴다는 시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근데 이제 초중고 시절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주로 일로 생활에 거의 많은 부분을 채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중고 때는 당연히 공부를 네. 했어야 되니까 네. 뭐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뭐 새벽에 갔다가 밤늦게 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여유가 없었고 대학교 때는 이제 학비를 벌어야 됐어요. 그래서 1학년서부터 정말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계속 열심히 네. 해서 사실은 정말 이건 자랑 아닌 자랑인데 대학교 4년 동안 네. 한 번도 부모님께 네. 등록금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 뭐 하여튼 제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네. 졸업한 거. 뭐 효녀 것들. 심청이시네. 박수 한번.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게. 그냥 심청은 둘째치고 네.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4년 동안 근데 운도 따라줬어요. 사실은 저희 때도 지금보다는 대학 등록금이 아무래도 네. 저렴하죠.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네. 몇 년 전인가요? 지금 되면 한 20년 네. 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대학 시절을 생각해 보면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네. 1학년 때 그 사실 저는 사범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직 이수를 하는 학과죠. 그래서 네. 사실 선생님을 해보는 과인데 저는 그 과가 저한테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들어갈 때는. 그런데
들어가서 1년을 공부를 전공 공부를 하면서 네. 갑자기 그 과목이 너무 재미없어졌어요. 저는 이제 역사교육과를 나와서 국사 세계사를 배우는 거였는데 네. 너무 옛날 지식을 너무 막 암기식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공부를 한다는 게 이렇게 네. 마음에 즐겁지가 않은 거.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때 국사 공부를 할 땐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대학에 와서까지 이런 옛날 이야기를 공부한다는 게 왜 이렇게 즐겁지가 않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네. 전공, 네. 직업은 이쪽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1학년 때 했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말쯤에는 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지? 이게 저한테 정말 너무 고민됐었고요.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좀 그래도 좀 잘 사는 아이들은 네.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전 사실은 제가 학비를 버는 입장에서 어학연수를 가는 건 뭐 사실 꿈꾸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네. 개인적으로 꿈을 찾고 싶어서 무작정 휴학을 했어. 1학년 때 마치고. 그러니까 1년간 네. 1학년 마치고 2학년 네. 바로 올라가지 않고 1년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도전해 보려고 네. 1년 시간을 비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올 때 히스토리가 있었던 게 네. 역사교육과를 원해서 들어온 건 아니었고요. 이제 제가 원했던 건 사실 신문방송학과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방과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네. 그 방송인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막연하게 꿈꿔서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면 얼마나 지금 요거 텔레비전. 텔레비전 텔레비전. 그리고 사이버대 가게도 그러니까요. 맞아. 이러닝으로. 네. 아니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만 네. 꿈이 있었는데 네. 사실 한번 도전해 볼까? 그러니까 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휴학을 하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KBS 문화센터라 그래서 한 3개월에 10만 원 정도만 내고 왜 이렇게 그야말로 네. 문화센터 뭐 백화점에 네네. 어디 가시든 볼 수 네. 있는 거.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고 잠깐 수업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러니까 아나운서와 리포터 과정이란 스피치 네. 과정이 네. 그 당시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전문 직업으로 그걸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경험을 간접 경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네. 간소화된 그냥 그런 문화센터에서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신청을 해서 한 네. 3개월간 하루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고 아나운서랑 리포터 과정을 이제 이수했어요. 네. 그거를 20대 초반에요? 1학년 21살. 휴학하고. 네네, 그렇죠. 네.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가봤더니 이제 저한테 네. 처음으로 연습해 보라는 게 네. 신문 기자들이 써온 간단한 방송 기자들이 왜 1, 2분 사이로 네. 소개하는 거 있죠. 어디 취재 현장에 와 있고 이건 네네. 어떻게 됐고 이렇게 소개하시는 그 글을 또박또박 끊어서 읽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아나운서가 된다라는 건 굉장한 네. 뭐 실력과 뭐 네. 여러 가지 일을 소문 많잖아요. 무성하잖아요. 네. 그래서 왠지 자신이 너무 없다. 이거 하나랑 그러면 리포터는 어떨까? 근데 리포터도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TV 리포터가 있고 라디오 리포터가 있다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좀 안 맞는 일. 제가 꿈꾸는 거랑 상황이 별로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3개월간의 저의 그 경험이 간접 경험이 없었으면 저는 네. 지금도 꿈을 꾸고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면 평생 못 이룬 꿈이 왜 더 생각 많이 네,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간접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마음속으로 나는 네. 이런 리포터나 아나운서의 꿈을 실현하기엔 좀 거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냥 접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과정에서 같이 수학했던 네. 분들 네. 중에서는 한 분은 작가로 가셨고 한 분은 라디오 리포터로 가셨고 또 한 분은 지금 TV 홈쇼핑에 네. 그 쇼핑 호스트로 나오셔요. 지금이요? 네, 그래서 화면을 틀면 네. 20년 전에 그분 모습이 제가 생각이 나요. 어머. 지금 멋지다.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네, 그래서 네, 참 저렇게 그쪽으로 네. 가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거기서 근데 그 한 친구가 저한테 네. 왜냐하면 휴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네. 사실 학교를 안 다니고 있고 네. 사실 뭐 꿈도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정리가 됐으면 빨리 일을 해서 또 학비라도 네. 벌어야 되니까 저한테 네. 그 컴퓨터 관련 네. 어떤 그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저를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인텔 코리아라는 회사인데 네네. 그 펜티엄 프로세서 네. 땡 아시죠? 네. 그 회사에서 그 당시에 이제 삼보나 삼성에 네. CPU가 다 들어가잖아요. 네네. 노트북 컴퓨터에. 네.
그 새로운 프로세스를 오픈해서 그걸 소개하는 자리. 그때 이제 그때 흐름에 그게 이제 네. 96년도, 95년도였나 보다. 그래서 나레이터 모델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거기서 이제 대학생들을 뽑아서 그 프로세스를 방문객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 근데 뭐 굳이 나레이션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위해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컴퓨터가 없어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네. 저희도 리포터도 다 손으로 쓰던 때예요. 그래서 네. 컴퓨터로 타이핑했던 때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96년, 그러니까 5년이면 그때는 없었어요. 386. 네. 그래서 저는 또 없었어. 그래서 모르는데 공부해서 할 수 있나요? 설명을. 네.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그래서 막 달달달달 외워서 그 자리에 가서 네. 코엑스에 갔는데 그 코엑스에서의 그 컴퓨터 네. 새로운 그런 모습들이 네. 제가 학교에서 배우던 과거를 배우던 거랑 너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그게 제 성향에 맞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서 그 3일이. 그래서 제가 성향이 네. 맞다는 건 컴퓨터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누군가에게 트렌드를 설명하는 받는 게? 거. 새로운 트렌드를 네,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막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뭔가 앞으로의 시대에 대한 네네.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즐거웠던 거. 그러니까 그랬구나. 과거를 답습하고 물론 그 네. 과거에서 배움을 얻고 우리가 네.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네. 제 성향상 네. 저는 막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막 나타나고 네. 제가 익혀야 되고 막 이런 게 네.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새로운 걸 또 누군가에게 알리는 그 네. 소위 말해서 지식 전도사다 그러면 네. 그런 일이 저한테 굉장히 잘 맞는 거였어요. 제 경험상.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네. 그 3일을 정말 미친 듯이 설명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해서 네. 3일 동안 목이 완전히 어.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인텔 네. 부장님께서 이제 저를 네. 이제 아르바이트로 해주셨는데 네. 제 인상을 좋게 보셔서 같이 네. 일을 해보자 제안을 우와. 주셨고 사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컴퓨터를 다시 배워서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인터넷 그 네. T1급 전용선이 시범적으로 깔리는 곳들이 네. 이제 조금씩 생겨서 인터넷 전용선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때예요. 그때가 아직 인터넷이 대중화되지 맞아요. 않았고. 그때 하이텔 뭐 그렇죠. 그 나오는 피스통신하고 막 일이 이럴 맞아요. 때여서 네. 그래서 사실은 좋은 환경에서 인터넷, 컴퓨터 네. 이런 공부를 회사를 통해서 하게 됐고 더군다나 인텔에서 네, 그래서 되게 그 다음에 학교에 그 2학년 복학을 했을 때는 네. 이미 저는 잡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됐고 매월 급여를 받았어요. 와. 인텔로부터. 멋있다. 그래서 그 급여가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어. 나는 그때도 큰 돈이라 생각은 했지만 네. 지금 생각보다 진짜 컸어요. 그래서 얼마인지 학비를 그러니까 그 당시 학비를 네. 한두 달이면 그 제 월급으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와. 그 대신 저는 사실은 그 일하는 날짜와 네. 학교 다니는 날짜를 네. 어쩔 수 없이 네. 스케줄링을 해야 되니까 대학 4년 동안 단 한 번 뭐 MT도 못 가보고 동아리 활동도 못 해보고 아무것도 못 했어. 생각 그냥 못했겠다. 맞아. 한 번 해보고 안 했어요. 그거는 저랑 안 맞아. 네, 안 맞아 저랑.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일은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즐거웠고 하지만 이렇게 학창 시절의 그 재미난 추억은 별로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취미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항상 그게 네.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까 우리 박정화 군님이 저에 대해서 되게 놀랐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네. 옛날부터 네. 유일하게 그래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저만의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안식이라든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은 좀 나이가 이제 40대가 넘으니까 잊어버렸는데 그전에는 만화책이 하나가 있긴 네. 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못 봐서 네. 지금은 만화책을 샀어요. 사서 집에 놔두고 있어. 그냥 읽진 않지만 네. 보관은 하고 있는데 보면서 힐링. 그냥 보면서 힐링 정말 내가 네. 참 저걸 보면서 네. 즐거웠었어. 네, 네, 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네. 고등학교 시절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받을 텐데 유일한 저의 친구가 만화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취미가 네. 될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만화책이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저는 만화책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언니랑 친구들은 만화방 가고 집에 네. 만화책만 했는데 저는 거기 별로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만화방 가면 시계만 보고 있어요. 언제 나가지? 얘네 언제 가지? 그게 네. 재미를 못 찾아서 그니까. 그래서 나는
교수님 만화책 보면서 힐링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그렇다고 많이 타지도 못해. 1년에 막 손에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지만 자전거 있는 모습만 봐도 기분 좋은 그런 도구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 만화책 보면서 중요한 문구 같은 것들도 많이 네. 외우게 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혜린 씨 만화를 굉장히 네. 비천무 이런 만화 영화도 됐었는데 네네. 비천무 그분들 기억나는 건 많이 모으고 있는데 거기서 자유의지라는 것들이 네. 프랑스 배경한 만화에서도 자유의지란 말이 어쨌든 나와요. 그래서 그 시절에도 자유의지라는 그 단어 하나가 저한테 네. 그 가슴에 굉장히 저한테 애친 게 많아서 앞으로 내 인생을 살 때는 어쨌든 네. 누군가에 의해 뭐 끌려가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나의 의지를 갖고 살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할 땐 만화책을 보면서도 좀 생각을 한편 많이 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셨구나. 네. 우리 정병 생각하는데도 네, 정병길 화백님이 갤럭시 화가. 네, 정화백님이 안녕하세요. 지금 네, 보고 네, 계시는데 네, 네. 미인들 얼굴 쳐다보느라 강의는 뒷전이시라고. 네, 그리고 지금 또 새로운 이미선님. 우리 학우님이시잖아요. 우리 네, 이미선 학우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 교수님과 학창 시절 얘기를 네. 열심히 나눴어요. 네, 그리고 이제 쇼핑몰 이야기 네, 좀 네,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쇼핑몰을 어떻게 그 창업을 하시게 됐고 어떤 네. 쇼핑몰들을 운영하셨는지. 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제 이력 중에 네. 국내 1호 인터넷 네. 쇼핑몰 창업 컨설턴트라는 네. 대문님. 잡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그 계기가 2002년도에 네. 그 당시에 정말 서점에 네. 개인이 혼자서 네. 쇼핑몰을 만들어서 네. 돈을 벌 수 있다. 어쨌든 네. 그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컨셉의 가이드 책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02년. 제가 네. 2002년도 8월에 첫 책을 냈는데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 근데 사실 그 배경을 보면 네. 저는 이제 96년부터는 네. 인텔을 통해서 인터넷을 접했던 세대고 그리고 이제 98년부터는 네. 사실 그때가 이제 4학년 때인데 네. 그 인텔하고 매경하고 협찬 관계로 프로그램을 하나 매경 MBN에 열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들을 매주 한 번씩 방송에서 소개하는 역할을 한 2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방송인으로 그때 정말 우연찮게 네. 꿈을 접었는데 이뤘어요. 다시 하게 된 계기가 하면 계속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네. 막연하게 어쨌든 네. 관심이 있었던 거니까 그냥 네.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저한테 이제 해보겠느냐 이렇게 네. 하셨을 때.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인터넷 비즈니스도 좀 알게 되고 그다음에 많은 벤처 기업들 분들은 네. 그 당시에는 꽤 인사를 많이 했고요. 왜냐면 방송으로 소개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3년 뒤, 그러니까 네. 2001년 정도에는 그 IT 버블이라 그래서 네. 오히려 3년 동안 네.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가 뜰 것 같을 때는 묻지마 투자라 그래서 막 네. 비교적 그 완성 안 된 사업 계획서에도 많은 분들이 인터넷 하면 굉장히 신천지가 열릴 것으로 생각해서 투자 맞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네.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켜보니까 이제 되는 모델과 아닌 모델이 굉장히 나눠지면서 이렇게 버블이 이렇게 꺼지는 네. 시기가 그때쯤 됐었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3년간은 저의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할 네. 1인 기업가로 그 어. 3년이 저한테는 네. 방송, 뭐 네. 칼럼, 네. 그다음에 뭐 글쎄 강의, 네. 뭐 글 쓰는, 뭐 책 네.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에서 그 98년, 99, 2000, 2001년 요 시대는 네. 정말 제가 글을 많이 썼던 때예요. 인터넷 쪽으로. 왜냐면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때여서 네. 그랬는데 그 버블이 꺼지면서 제가 네. 했던 일들이 네. 좀 이렇게 수면 밑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때 한 5가지 일을 했었다 그러면 한 가지, 2가지 일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수입원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해서 이걸 메꿀까. 네. 왜냐면 우리 프리랜서 1인 기업가 사실 여기 네. 계신 분들이 많이 그렇다 그러면 네. 사실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어느 정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맞아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내가 지금 네. 그 알고 있는 컨텐츠가 네. 뭐 100년 가면 좋겠죠. 맞아요. 10년 맞아요. 갔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네. 그렇지 않아. 보통 하루 3년에서 5년. 한 달 살이?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 시기면 트렌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저도 그걸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웹브라우저 소개를 한다거나 인터넷을 안내하는 역할이 점점점 필요 없게 되는구나. 다 알게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네. 그때 좀 편집장님으로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 네. 그 트렌드를 파악을 하시면서 인터넷 쇼핑몰 관련 서적을 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분이 기획하신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집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네.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같이 네. 써보지 않겠냐 그래서. 근데 그때 파트를 1, 네. 2로 책을 구성을 했는데 네. 파트 1은 창업기, 네. 파트 2는 원래 지금 그 당시에도 쇼핑몰들이 네. 꽤 잘 되고 있는 쇼핑몰들이 있어서 네. 그거 소개, 인터뷰를. 그래서 그게 아마 40여 개 인터뷰가 됐었고 41개였어요. 41개 업체를 인터뷰했고 앞단은 네. 창업기인데 네. 이 창업기를 누가 쓰냐 이게 또 그때 당시 논의거리였고요. 근데 제가 그 수입원이 약해져서 네. 네. 스스로 걱정하고 있을 때라 네. 그럼 제가 그냥 쇼핑몰 창업을 해보고 그 일기를 고스란히 써서 네. 책에다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네. 제가 오늘부터 내가 스탠바이 한다. 쇼핑몰 창업을 해보겠다. 아이템은 아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다녀야 돼. 이 네. 고민에서 오픈까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실제로 책에 30일 다이어리 형태로 나갔어요. 그게. 와. 그래서 아무튼 그게 나가자마자 네. 예스24 그 경영 베스트에 네. 바로 어. 20위권 내로 일주일 만에 바로 올라갔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한 1년, 2년 사이에 하여튼 네. 5만 권 넘게는 판매가 됐다고 해서 그 시절에 그게 이제 제목이 나 인터넷에 가게 네. 차렸어란 제목인데 네. 주변에서 정말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네. 첫 장을 딱 열면 네. 제가 이렇게 창업했습니다라고 글이 파트 1에 적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전 용감하게 썼는데 생각해보고 네. 나니까 이거 망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아니 창업기인데 성공기가 아니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네. 사실은 운이 좋게 또 그것도 잘 굴러갔어요. 그래서 8년을 운영했죠. 대표로. 와, 8년. 그 쇼핑몰을. 오. 네. 그래서 학교에 들어오면서 그걸 네. 좀 네.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교수로 부임을 하니까 겸직이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또 이 주얼리 분야는 제 주얼리 네, 아이템이었는데 네, 네. 주얼리 분야가 트렌드가 또 약간 금값이 너무 오르고 뭐 변화가 네, 네. 있어서 같이 일하던 동료에게 그냥 네, 양도를 하고 저는 그냥 학교로 왔고 하여튼 쇼핑몰 쪽은 그런 히스토리가 네. 있죠. 그래서 네. 저로서는 그 타이밍 때 네. 약간 트렌드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먼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네. 막 떠서 사람들이 궁금해 할 때 그 타이밍을 굉장히 잘 캐치해냈는데 네. 그게 이제 저의 기획이었다기보다는 네. 주변의 기획을 이제 네. 사실은 같이 하게 된 경우죠. 네. 이제 그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때도. 그래서 근데 이제 책을 나오고 나니까 갑자기 저한테 쇼핑몰 창업 어떻게 하는 거냐 강의해달라 네. 막 그러시니까 네. 아니 난 그냥 창업한 건데 막 이렇게 됐는데 그걸 또 이제 자료를 만들고 네. 설명을 하는 역할은 이미 그 전부터 저는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네. 컨텐츠 안에서 네. 그래도 방송이나 뭐 여러 강의는 네. 많이 했기 때문에 편하게 네. 그걸 컨텐츠만 바뀐 거죠. 온라인 네. 쇼핑몰로. 그래서 네. 제 책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때 그 다음에 중앙일보 신문에 네. 제 책을 기반을 해서 네. 인터넷 쇼핑몰 창업이 이렇게 흐름도가 된다. 절차 흐름도가 이렇게 기사화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2002년도에.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계속 활동을 네. 쇼핑몰 창업 컨설턴트 전도사로 그 2006년에 G마켓 10억 네. 벌기란 책이 또 히트를 한번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G마켓이 네. 그 벤처기업을 시작해서 조그맣다가 갑자기 네. 옥션을 이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네. 때 점점 치고 올라갈 때 또 마침 G마켓 네. 계신 분하고 제가 인연을 맺어서 알고 있던 터라서 G마켓 본사의 협조를 받아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 책은. 네. 그게 또 한 3만 본가 넘게 팔려서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쓴 책이 지금 이제 9권을 냈고 네. 이제 올해 나오는 책이 네. 10번째 제 네. 책인데 다 합치면 그래도 한 10만 부는 왠지 제 생각에는 네. 팔렸을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그래서 저자님이십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학교에 있어서 오히려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하고 조용하게 살고 있는 편이죠. 네. 이게 정말 먼저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또 한 번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그때 100보보다는 50보 정도 타이밍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그 트렌드에 대한 어떤 그 공부나 세상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좀 다른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시는지. 네. 많은 정보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찾아 왜냐하면 검색으로.
근데 그거를 너무 뭐라 그럴까 꼭 네. 해야 될 일이고 일처럼 생각하시면 스트레스가 될 것 네, 같고요. 사실 저는 그걸 이제 강의를 만들고 강의를 하는 베이스로 그동안 계속 오고 네. 또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웹 칼럼니스트 이런 이제 직업군으로 인사를 또 꽤 많이 드려보고 웹 PD라는 용어도 있었고 그때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항상 자료 서치는 정말 생활화돼 있어 이런 게. 그래서 제가 굳이 뭘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우리 학우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걸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보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흐름들이 그냥 체득되는 거 몸에. 그래서 관심 있는 거 그렇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이 정도 관심 있는데 이거 좀 네. 괜찮은데 네. 가야겠어. 네. 그럼 조금 더 자료 더 찾아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이 1인 기업 중에서 네. 지식 서비스 분야, 그러니까 네. 새로운 지식을 항상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담보만 그걸 정리를 해서 아직 잘 모르는 대중분들에게,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를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네. 오히려 맞아요. 이 밑, 예를 들면 네. 후기 수용자 네, 네, 이런 네. 분들께 좀 설명하실 때는 네. 그런 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정보들이 네. 찾아지고 하죠. 그래서 저도 지금 지금 저희 네. 학교에서 이제 전임 교수들은 6과목을 이제 네. 강의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1인 기업 네, 창업론이고 거기서도 항상 그런 트렌드를 계속 찾다 보니까 뭐 네. 창직이라든지 지금 네. 하시는 이런 때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막 네. 살펴보게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네. 정보 검색에 꿀팁이 있다면 한 가지만. 아니요, 저는 정보 검색은 네. 더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 정보를 얻으세요? 어디 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 포털이죠, 뭐, 사이트에서. 네. 네. 근데 다양한 키워드를 많이 입력을 해보면서 하고 네. 워낙 지금은 정보의 홍수예요. 네. 그래서 정보가 없어서 못 찾기보다는 정보 그걸 많은 데서 찾는 내가 노하우가 좀 있을까 싶어서요.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기다리고 이거를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뭔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온라인을 정말 그 스토커처럼 다 뒤져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온라인에서 이 정보가 있고 이걸 찾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뭘 물어봐. 그러면 이거 찾으면 나는 이거 찾아내서 알아내가지고 내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바로 알려주지만 이 사람은 그걸 찾아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해가지고 네, 이걸 계속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정보나 트렌드의 어떤 특별한 뭐 키워드나 이런 찾는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네. 어떤 꿀팁 같은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강의를 하려고 네. 하면 공신력 있는 자료가 좀 필요해요. 네네. 그러니까 어디 출처를 밝힐 수 있고 네. 그래도 좀 인지도 있는 기관에서 네. 만들어진 자료들을 많이 보는데 의외로 그런 자료들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로 그 네. 연구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분들이 많은 곳들의 자료를 네. 취합해서 자기 나름의 그 주제에 네. 맞춰서 그걸 설계해 놓은 거라서 네네네. 약간 좀 공신력 있는 여러 조사기관의 네. 데이터들을 좀 찾아보시는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로그를 찾아보실 수도 있고 뭐 네. 웹문서 검색으로 해서 네. 그렇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단편적인 그렇죠. 자료들이고 사실 어디에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네.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초딩들도 많이 입력하는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 네. 진짜로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모바일 시장에 대해서 네. 관심 많았을 때 네. 예를 들면 DMC 리포트 그 회사의 사이트가 좀 분석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DMC 리포트. 네네네. 그래서 그런 쪽 사이트를 좀 본다든가 또 오늘도 제가 뭘 찾았냐면 네. 제가 이제 수업에서 네. 지금 이제 오늘 사실 교환 만들다가 네. 지금 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건데 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소상공인 시장 분들, 그러니까 네. 새로 그 창업을 네. 시작하신 분들이 5인 미만이라면 소상공인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업종별 창업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걸 수업에서 제공을 하는데 네. 사실은 뭐 주류업을 하신다, 이 창업을 네. 음식업을 하신다, 네. 숙박업을 하신다, 예를 들면 건강식품 판매업을 하신다 그러면 각각의 아이템 따라 네. 이게 신고제냐 허가제냐 네. 그죠? 이 방식들이 다 틀리고 네네네.
어디에서 법률적으로 네. 그거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네. 어디 가서 뭐 교육을 받고 이런 네. 것들이 있는지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음식업도 맞아요. 그냥 음식업 창업하는 게 아니라 네.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음식과 네. 관련된 수업을 다시 해서 건강식품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막연하게 산발적으로 정보들이 있는데 찾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기관에서 2015년도 12월 달 네. 조사 연구실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자료 중에 소상공인 그 네. 업종별 네. 창업 절차 아. 그 연구한 자료가 있었는데 와. 거의 한 50개, 60개 되는 업종별 세부 네. 창업 카테고리별로 네. 로드맵을, 창업 우와. 맵을 굉장히 상세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식품업을 할 거면은 네.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신고제고 네. 예를 들어 어느 서류가 구비돼 있어야 네. 세무서에 갔을 때 그게 이제 사업자 등록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단편적으로 찾는 것보다 공식적인 네. 기관의 그 유명한 조사 네. 사이트들이 있어요. 한 네. 20개 넘게. 그러면 그런 네. 것들을 조금 각각 키워드 그때그때마다 네. 들어가셔서 찾아보면 음. 도움 많이 되고 일단 창직에 대해서도 제가 창직에 대한 관심이 네. 저도 많아서 네. 우리 학과에선 사실은 전공 계열 교양으로 지난 1학기 때 네. 내가 만드는 미래 직업이라는 네. 일부러 그 수업을 열었는데 네. 미래 직업 관련돼서도 콘텐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네. 한국고용정보원 같은 기관에서 정말로 뭐 네. 수도 없는 사이트 그 뭐야 정보들이 이미 네, 맞아요. 동아리별로 아이들이 네. 그 서로 창직에 대한 공부를 네. 해서 그 워크샵 후기 같은 네, 네. 것들을 모아놓은 리포트 자료를 할지 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만 조금씩만 읽어보셔도 모르시는 분들께 네. 설명하시기에는 네.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와서 또 좋았던 점이 네. 뭐냐면 그동안은 처음에 이제 일을 찾기 위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그리고 창업 관련된 이제 뭐 원데이도 듣고 짧은 과정도 듣고 엄청나게 이제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박 교수님 만나서 이제 일 시작하면서도 짬짬이 계속 교육을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다녔을 때와 지금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 과정을 그 창업 경영 컨설팅 학과라는 이 과정의 과목을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강의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 주워 들었던 것들이 한 그 과목으로 14주 차로 모아놓으신 거잖아요. 교수님이 이거를 과정으로 시스템을 막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이것만 들으면은 그렇게 헛발질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미리 그 정보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 정리를 해놨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검색하는 수고도 좀 덜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그 확장해서 또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루 말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저한테 큰 도움이 돼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내가 주부라고 아니면 내가 뭐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고 아니면 뭐 그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공부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도 물론 그 사람 더 필요하지만은 이미 현업에 이걸 하고 있는 사람도 언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공부가 필요하고 특히 이 창업은 제가 평생 이 과목을 선택할 때도 이 과를 선택할 때도 평생 나한테 떨어지지 않는 과목이나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컴퓨터 쪽으로 다시 가야 되나? 뭐 편입할 때 컴퓨터로 다시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교육을 뭐 해야 되나? 아니면 뭘 해야 되나? 그때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영상을 해야 되나? 근데 창업은 그냥 다 연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선택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미리 보셨어요. 창업을 네. 하면 다 네. 연결이 될 거다. 근데 저는 그걸 못 봤었어요. 이거는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오늘 우리 황윤정 교수님이 창업 경영 컨설팅학과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 우리 박정욱 에듀큐레이터 분은 이미 창업 관련한 일들을 막 찾고 있었고 뭐가 없을까 계속 찾고 있을 때였고 저는 이제 강사로서 제 길을 가려고 창업이라는 단어가 네. 저한테는 사실 되게 굉장히 낯선 단어였어요. 네. 그래서 자꾸 창업을 저한테 이렇게 주입하려는 우리 박남규 교수님, 박남규 교수님이 저희 멘토였지만 네. 자꾸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저는 되게 낯설었고 초반에는 거부감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저도 이제 창업경영 컨설팅 학과를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여러 교수님들 다양한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 의문을 가졌던 건 왜 창업학과에서 이런 걸 배우지? 였어요. 네. 아니 왜냐하면 다른 학과의 모든 걸 통틀어 놓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저는 창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좀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나랑은 별개의 것이고 굉장히 관심 없는 것이고 나 가게 안 차릴 건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배우면서 박 교수님이 했던 얘기를 계속 되뇌이게 됐어요. 아 이게 인생 얘기구나.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요즘 만나면 제가 창업경영 컨설팅학과 다녀라고 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사업하게? 가게 차리게? 근데 그게 아니고 너도 배워보면 네 인생을 로드맵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꼭 이 창업 생각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왜 계속 새로운 트렌드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계속 새로운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과가 아마 다른 분들한테도 낯설 거예요. 그쵸? 낯설 거예요. 아직 네.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2008년도에 생겨서 지금 사실은 이제 뭐 8년 정도의 스토리가 있는데 아직 사실 창업이라는 그 키워드가 들어간 학과는 전국적으로 그래도 한 20, 30개는 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4년제 대학, 그러니까 20대 친구들의 어필되고 있는 창업 관련된 과들은 저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너무 젊은 나이에 사회 경험이 없을 때 바로 창업으로 이걸 이어가기는 솔직히 이제 경험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조금 사회 경험을 좀 하고 시작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잘못 창업을 했을 때 실패를 겪게 된다면 너무 젊은 나이에 슬픈 경험들을 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저희같이 중장년층 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10년 정도는 거의 다 하신 분들이라고 봤을 때 이미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제 내일을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리고 조직에서의 생활이 보통 길어도 20년을 요즘은 다 못 가요. 그리고 은퇴를 다 하고 은퇴를 하셔도 이후에 100세, 120세대는 너무 그 기간이 길어서 어쨌든 내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아서 그것이 어렵게 창업이란 단어로 구현이 돼 있지만 내가 내일을 찾는다라는 개념에서 저희 학과가 존재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중장년층 분들한테는 가장 맞춤화된 학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이나 이런 쪽 어떤 개념들이 많고 기존의 경영학과가 어떻게 보면 취업 시장에서 필요한 과였거든요. 대기업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을 배우는. 그리고 내가 경영자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다 맞춰진 조직화된 경영 시스템을 배워서 그 한쪽으로 제가 이제 인벌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 경영학과들이 아직도 많고 창업은 별로 없지만 이것도 약간 트렌드를 조금은 앞서가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 저희 학과가 지금 매년 2배 이상 성장을 사실 저희 학과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곧 이런 것들의 니즈가 더 많이 다른 학교에서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성인들에게는 어쨌든 지금 재직 중이어도 앞으로의 10년 뒤 나의 모습 누구나 다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업이라는 것이 꼭 어렵다기보다도 하여튼 뭔가 점포 창업이 됐든 무점포 창업이 됐든 아니면 지식 서비스 창업이 됐든 간에 하나하나 절차 같은 것들은 법적 규정 안에서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건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업 시장에 들어서 성공하려면 소비자의 변화된 니즈와 시장 환경 변화를 알지 못하면 금방 무너져요. 그리고 정작 창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는 멘트가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우리 성인분들이 더 몰라.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내가 무슨 일을 하지? 그런 것들이 수업에서 계속 자극을 주는 멘트들이 저도 많이 하죠. 그렇게 아이템을 찾아야 되고 좀 더 찾을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간접 경험이라도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들이 정말 인생 창업인 것처럼 아마 많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굳이 꼭 내가 창업을 뭐 가게를 차려야 돼 이게 아니고 창업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해졌으니까. 과 이름 바꿔야겠는데요? 뭐로? 인생 창업학과로? 맞아.
교육 중에 인생 창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는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작정 프랜차이즈를 찾기보다는 먼저 학교를 먼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열린사이버대학교 오브 코리아라고 바뀐 데있어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창업경영 컨설팅학과. 네, 깨알 자랑하면서. 근데 너무 학교 설명을 드려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니에요. 네. 우리 교수님의 시간이니까 그러니까요. 뭐 네, 자연스럽게 네. 우리는 직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PPL을 받지는 않아요. 직접 네. 광고를. 아니 근데 정말로 네. 제가 하나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릴 네.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저도 경영학을 했고 경영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데 그 창업을 2002년부터 키워드로 해서 활동을 해오면서 누구나 다 내일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네. 그리고 그걸 도울 수 있는 커리큘럼 네. 그다음에 수업들을 어떻게 만들지 이 고민을 네. 학교 2009년 부임해서 계속 고민을 사실 제 딴에는 정말 많이 했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 본받을 만한 선례가 없었어요, 과가. 그러니까 경영학과 그러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어떤 과목들이 있다 이런 게 네. 체계가 있는데 창업 쪽은 네. 그런 체계를 누구도 어디서 그렇다고 해서 뭐 해외에서 네. 유명한 뭐 밥슨 스쿨이다 이런 데서 만들어진 거를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네. 현실성이 떨어지고 우리 국내에서 창업할 거니까 일단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해서 되도록이면 실무적이면서 그리고 진짜 현장에 가까운 얘기를 네. 좀 커리큘럼화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디 대학 교재를 가지고 그걸 뭐 베껴가지고 강의한다 이거보다는 정말 경험 위주로 네. 실제 겪었던 일들을 네. 일원화시켜서 그걸 설명하려고 사실 노력을 네. 많이 했고 이제 함께 하시는 교수님들께도 네. 저희 이제 외래 교수님들 포함해서 그 산업체주인 교수님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한 40여 분 저희 학과에 계시는데 네. 물론 저는 대표로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과 교수님들께서도 워낙 경험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런 것들이 수업에 네.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네. 막 외우는 공부 전혀 아니다. 그냥 네.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내 옆에서 봤던 사장님들의 얘기 이렇게 보고 아 내가 그럼 만약 간다면 어떤 걸 조심해서 가면 좋을까 이것들이 각 수업에서 네. 아마 도움을 조금이라도 맞아요.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고요. 교수님들 이렇게 보면 진짜 현업에 네. 그 이력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네.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대부분이셔가지고 그런 사례 얘기들을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주셔서 도움이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론적이지 않고. 맞아. 네. 그리고 이제 창업은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 제도를 요즘은 많이 아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본 가지고 너무 힘들게 네네. 창업하시지 않아도 네. 정부에서는 창업을 장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창업 지원 제도가 정말 지자체, 정부기관 뭐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쏟아져 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학과에서 그래도 계속 특강이나 네. 이런 걸로 네, 네. 또 모바일 밴드 뭐 이런 걸 실시간 네. 소통하면서 이런 지원제도 있어요. 뭐 네. 이거 해보세요.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서로 정보 하니까 공유해 주시고. 그래도 처음 시작하실 때 너무 혼자가 아니다. 외롭게 네. 시작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과라고 네. 그래도 자부심을 제가 네. 학과장이라 제가 자부심을 갖고 네. 제가 네. 자랑스럽게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네. 우리 그 실제 이 소상공인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는 우리 그 뭐 학우님 또 졸업하신 선배님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도 도움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하나의 가장 큰 그 매력은 저는 국가장학금 혜택이라고 봐요. 네. 우리 남편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학생이 4명인 거예요. 네, 대학생. 엄마, 아빠, 대학생. 우리 애들 초딩. 근데 초딩은 돈이 뭐 학교에 내는 돈이 네, 많지 네, 않지만 맞아. 없지만 네, 대학생은 일단 대학생 그럼 학비 막 고민하잖아요. 우리 성인들도 뭐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어도 학비 걱정부터 하거든요. 그게 현실이고 아까 그 자본 그 창업할 때도 자본 얘기하셨지만은 우리 공부할 때 국가장학금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신청하면 거의 우리 재학생 90% 이상 네, 90% 이상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고 저도 우리 김조영 학우님도 받고 있고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게 남편은 물론 과는 다른 과예요. 멀티미디어 디자인과를 다니고 저는 창업경영 컨설팅학과를 다니는데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게 그 국가장학금 혜택을 100% 받아서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정말 좋은 기회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알려주고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지 더군다나 인생 창업을 할 수 있는 인생 로드맵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과를 막 되게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네. 그 지금 정부가 네.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될 때 네. 선거 공약 중에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다라는 아마 공약이 있었던 걸로 전 맞아요. 기억하거든요. 네. 사실 지금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 1년을 1, 2학기 다녔을 때 등록금이 1,000만 원을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웬만한 가게에서 대학생 한 명 이렇게 케어하시기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국가 장학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하는 곳은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이고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네. 국가 장학금 신청 유형을 아실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것이 1차적으로는 소득분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가구, 한 가구죠. 네. 한 가구에 뭐 1인 가구든 아니면 네. 4인 가구든 한 가구를 전체로 통틀어서 소득원을 조사를 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100% 숫자화 시킨다기보다는 환산, 이 한국장학재단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환산을 시키는데 네. 그것을 1분위부터 0분위부터 10분위까지 네. 그걸 나눴다 그래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0분위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고 그 다음에 1분위, 2분위에서부터 네. 8분위 이렇게 올라갈수록 가구 네. 소득원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 6분위 정도 중간 레벨, 네. 6분위 정도가 네. 월 소득이 집안 가구원 소득이 6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이제 네. 소득이 있으신데 네. 600 정도 미만의 소득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 집이라면 사실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네. 그 수준이라는 것이 네. 한 6분위 정도로 생각해 네. 보면 한 6분위가 5분위 정도? 5분위 정도가 네. 한 학기에 84만 원.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168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 근데 이런 게 조금씩은 또 연도에 네네. 따라서 약간 세분화는 달라지는데요. 네네. 비교적 비슷하게 아무튼 네. 한 6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집이면 네. 그 가구원에 대학을 입학하실 때 네. 나라에서 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이 한 84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이 사이버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만약에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원이다 그러면 84만 원 정도가 좀 약하죠. 그러니까 네. 5분의 1 정도도 안 되니까. 그래서 큰 혜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성인학습자 시장에서 사이버 대학은 등록금이 오프라인 때보다는 거의 반값 이상 네. 낮아져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러 사이버 대학 중에서도 저희 네. 학교 지금 열린 사이버 대학교가 네. 최저 등록금이에요. 오. 예, 제일 낮아요. 그 20개 학교 중에서. 잘 선택했네요. 그건 진짜로 약간 제일 저렴하니까. 그래서 네. 선택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저희 과가 저희 학교밖에 네. 없기 때문에 두 네, 분은 네. 오셨는데 하여튼 등록금까지도 저희 학교가 네. 낮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정규 학위를 대학 졸업장을 받으실 때 한 학기 이수해야 될 학점이 6과목인데 18학점이거든요. 네. 6과목을 들을 때 저희 학교는 109만 8천 원 정도의 등록금.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장학제도가 네. 다 돼 있어서 네. 기본적으로 30% 장학은 네. 우리 두 분도 하셨지만 다 네. 적용돼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 76만 8천 원 정도인데 음. 아까 그 5분위 네. 중간 레벨 네. 이렇게 되면은 아까 84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면 내셔야 될 등록금은 76만 8천 원인데 나라에서 네. 받는 등록금 지원이 84만 원일 경우에 상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네. 아무 비용 내지 않고 학위를 네. 무상으로 네. 무상 교육이 여기서 실현이 돼가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렇게 얼마든지 뜻만 있으시다면 네. 공부하실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실 대학에서 배우셨던 거, 그 전에 졸업을 하셨어도 네. 하나의 전공으로 20년 생활하셨으면은 이미 그 전공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한 전공, 또 새로운 네. 시대에 맞는 트렌드 전공, 그죠? 내 직업이라는 전공은 이렇게 이 사이버 대학 같은 곳에서 새로운 그 학과들을 살펴보시면서 네. 새로운 전공으로 다시 네. 공부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혼자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네. 오프라인 모임이나 네. 뭐 MT, 뭐 체육대 저희 맞아요. 학교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오시면 많은 분들 정말 각계각층에 계신 네.
그러니까 진짜 대학 때 못 느껴본 네. 커뮤니티를 성인 시장에서 네.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뭘 도와줄 수 있을지가 네. 소통이 더 잘 돼요. 네, 맞아요. 각기 필요한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국가장학금 제도도 있어서 연결을 네.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네. 정말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뭐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네, 네. 사이버대에선 다 그런 것들을 하고 네. 있어서요. 국가장학금 제도 네. 진짜 꼭 한번 살펴보시고 네. 한국장학재단에 신청만 하시면 네. 누구든지 그건 해당되는 장학금이니까 네. 네. 꼭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자기 의지예요.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가르쳐줄 준비가 꼭 학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국가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어서 물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네. 아직도 어려운 시장이지만 네. 온라인에서 사이버 대학들 그리고 특히 우리 열린사이버대학은 낮은 등록금에서 거기서 또 학자금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 뜻만 있으면 됩니다. 네, 본인의 네. 의지로 충분히 네.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다라는 거 진짜 네. 깨알 정보인 것 같아요. 네. 이거야말로 모든 분들이 네. 알아야 돼요. 맞아요. 지금 또 입학 기간이에요. 네. 네, 입학을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열린사이버대학교 들어가면 7월 21일까지인가요? 네, 네, 네. 7월 21일까지 입학 원수 접수하고 있으니까 같이 다녀요. 일로 오세요.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저희 오프라인으로 정기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시간에 정말 많은 깨알 정말 정보 어디서도 듣기 어려웠던 네, 그런 정보들 많이 접하고 있고 한 번 모이면 인원이 한 50명. 네, 네. 50명에서 뭐 한 70명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 다 우리 학우님, 선배님, 교수님 뭐 다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 다 직접 오프라인으로 물어보실 수 있으시고 도움 받으시고 MT도 신나게 가서 놀고 제가 남긴 후기들이 다 블로그에 남아 있을 거예요. 영상으로도 있고 사진으로도 있고 네, 그런 그 즐거운 학교 그 학창 시절을 다시 또 배우면서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해도 될까요? 네. 그러려고요. 사실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네. 있어서 일단은 그 나이가 들수록 또 현실에 많이 안주하다 보면 저도 그런데요. 제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또 꿈은 무엇이었는지를 잊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같이 꿈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함께하는 네. 공간에서 제가 많은 분들과 노력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꾸 저 스스로를 그래 꿈을 잊지 말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나의 모습을 나도 그려가자.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늘 같이 생각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때론 지치고 힘들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두렵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누군가와 손잡고 갈 수 있게 그리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들 이런 곳들에 발만 담그고 계셔도 아마 그 외로움이 많이 줄어질 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를 포함해서 저희 학교에 계신 분들 또 학우님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좋은 분들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네. 만들었으면 싶고요. 꿈 잃지 마시고 이번 어차피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에 네. 좀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할 수 있게 우리 모두 같이 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렌지 스쿨의 뭐 어떤 그 모토, 뭐 이제 이런 것도 연결, 그것은 해결. 네. 이 광고 보고서 이 카피를 발견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렌지 스쿨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서로 다른 네, 이런 분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얘기하다 보면 뭔가 같이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해결이 되고, 네. 저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굉장한 저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도 네, 그런 역할을 충분히 연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잡수다는 우리 페이스북 오렌지 스쿨 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잡수다 검색하시면 다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회 황윤정 교수님 네 잡수다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잠깐만요. 멈췄나? 그러니까 아까 멈췄다고?